어느 날 오후. 이번에 얘기 들었어? 옆 부서 마케팅팀에 정대리 있지? 남편이랑 이혼했다잖아. 어머, 우리랑 협업했던 그 정대리 말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결혼식 한 지 1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동기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대뜸 시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 오더니 아침 저녁을 며느리 보고 차리라고 했다나 봐. 며느리도 나름대로 머리 써서 참교육 좀 하려던 모양인데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정신 못 차려서 그냥 이혼해버렸대. 시대가 어느 땐데 며느리한테 아침상을 차리래. 완전 극혐이지. 대박이네. 시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왜들 그러나 몰라. 다행인 게 그나마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깔끔하게 헤어졌다나 봐. 사실혼 관계인 해도 괜히 불필요하게 법원 들락날락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아. 그나마 다행이네. 이제는 무작정 결혼했다고 혼인신고를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도 어제 남편이랑 대판했다.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갑자기 어제 전화 와서는 남편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거냐고 잔소리하더라. 사진 보니까 삐쩍 마른 것 같다고. 95kg가 넘는 인간이 어디가 말랐다는 건지. 근데 웃긴 게 남편은 아니다, 와이프가 잘 챙겨준다 한마디 없이 그냥 잠자코 제 엄마 말 듣고만 있는 거 있지? 에휴,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머님이랑 형님 욕만 하면 아주 입에 재갈을 물었어.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 정 때문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내면서 하세요? 수경 씨 왔어? 그냥 유부녀들 모이면 뻔하지. 남편 욕, 시댁 욕, 사춘 귀여운 자식들 욕. 아이, 그러지 마. 수경 씨는 이제 다음 달이면 파릇파릇한 신혼인데 콩깍지 안 벗겨져서 아직 좋을 때 아니야? 청첩장 받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야? 시간 참 빠르다. 수경 씨, 지금이 제일 좋고 설렐 때야. 지금을 즐겨. 나중에 우리처럼 시간 다 지나면 부질없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다들 그 말 하더라고요. 맞아, 괜히 그런 말이 있겠어?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좋다. 맞네. 그 명언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내 말이. 기혼자로서 내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해줄게. 아무리 장기 연애한 커플들도 결혼하면 서로 모르는 걸 알게 된다잖아.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시댁이나 친정일로 트러블 겪는 경우도 많고. 혹시 모르니 혼인신고라도 최대한 미뤄. 괜히 법적인 서류를 얽혀봤자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 수경 씨도 결혼하면 혹시 몰라. 돈 참. 결혼 갓 앞둔 예비신부한테 무슨 신뢰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야지. 근데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란 건 인정. 뭐예요. 결국 차장님도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진짜 혼인신고를 바로 할 필요가 없나? 남자친구는 안 그래도 결혼 전에 구청 가자고 그러던데 절대 노노.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약이나 대출도 요새는 혼인신고하면 괜히 불리해져서 다들 늦게 하는 추세래. 어차피 수경 씨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미리 결혼한 선배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미루라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고. 네, 조언 감사해요. 며칠 후. 수경아,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 우리 이제 자기 집에서 살림도 합쳤고 결혼식만 안 치렀다 뿐이지 실제 부부나 다름없는데 미리 해둬도 괜찮지 않겠어? 아, 그거... 근데 있잖아. 굳이 지금 해야 할까? 응? 무슨 소리야? 굳이라니. 당연히 우리가 부부가 되는 절차를 신고해야지. 왜 혼인신고를 안 해?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너랑 결혼하기 싫단 얘기가 아니라 아직 국가 정책들이 신혼부부들보다 1인 가구들에게 지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주위에서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청약이나 대출 때문에라도 요즘 혼인신고 미루는 경우가 많대. 지금이야 우리 단둘이니까 투룸인 내 집에서 신혼생활 한다지만 나중에 우리도 서울에 아파트 이사갈 생각하면 대출이든 청약이든 도움 받아야 되잖아. 신혼부부 대출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걸로도 한다던데. 그렇긴 한데 이번에 신혼부부보다 개인 1인 가구로 대출받는 게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대나 봐. 나도 이것저것 주워 듣다 보니 알게 됐어.
나중에 우리가 돈 더 모아서 대출 없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집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당장 우리 사정은 쉽지 않으니까. 괜히 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 그래? 네 말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당분간 혼인신고는 미루자. 내 생각 따라줘서 고마워. 아, 맞다.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다른 일정 없지? 그럴걸? 왜? 너도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침대도 싱글이고 소파도 1인용이니 불편하잖아. 가정 같은 건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쓴다 해도 네 짐도 같이 정리할 서랍장도 필요하단 말이지. 내가 집을 구했으니까 네가 집에 필요한 가구들은 사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지? 어? 아, 물론이지. 당연히 내가 가구 사야지. 자기 덕에 당장 집 걱정 덜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가구 단지 가서 보고 오자고. 어때? 그래, 좋아. 괜찮은 거 같이 골라보자. 야치로. 자기, 저녁도 안 먹고 어디 다녀와? 이제 곧 결혼식인데 슬슬 관리해야지. 공원에서 러닝 좀 하고 왔어. 아, 날이 엄청 덥다. 다른 신부들은 필라테스에 개인 PT까지 받는다는데 넌 겨우 러닝이야? 알지? 그래도 달리기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번에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 준비하면서 지출이 꽤 많잖아. 아낄 수 있는 데는 아껴봐야지. 그래도 돈 아낀다고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젠 피부과도 다녀왔는걸? 굳이 큰돈 들여갈 필요 없이 내가 최소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거지. 대신 우리 하와이 신혼여행은 큰맘 먹고 풀빌라로 플렉스 했잖아. 쓸 땐 쓰더라도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 이게 내 신조야. 그래도 넌 일단 쓰기로 한 이상은 뒤도 안 들어보고 제대로 쓰자주인데. 자기야, 그럼 내가 이번에 자기한테 결혼 선물로 기구 필라테스 샵 회원권 등록해줄게. 응? 등록해준다고? 그래. 날도 더운데 러닝하면 괜히 자기 무릎에 무리 갈까봐 걱정돼서 그래. 피부도 탈 것 같고 말이야. 편하게 시원한 데서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고급지게 관리 받아.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이번에 예물, 가구, 야외 스냅 촬영까지 부담하느라 돈 많이 쓰지 않았나? 모아놓은 돈에서 여유 되는 거야? 혹시 무리하는 거면 그러진 않아도 돼. 무리라니. 너 내가 집해올 능력 없다고 나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못 믿겠다 이 눈빛이네. 좋아. 내가 지금까지 모은 통장 보여줘? 보여줄 수 있어? 자기가 보여준다면 나도 오픈할게. 안 그래도 부부 사이에 자산 정도 미리 공유한다고 하긴 하더라. 우리 서로 대략적인 상황만 얘기하고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했네. 좋아. 지금 잔액 확인해보니 난 지금 한 4천만 원 좀 넘네. 그래도 아예 없던 건 아니었구나. 난 자기가 연애 초기 때 스스로 욜로족이라고 말해서 은근 걱정했었거든.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모으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렇지. 무작정 대책 없이 써재끼는 사람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 봐라. 너 남자친구 은근히 못 믿었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란 거 알잖아. 나랑 처음 데이트할 때도 호텔 레스토랑 데려가고 커플링도 비싼 걸로 선물해줘서 난 씀씀이가 좀 큰 걸 염려했던 거지. 그래도 이젠 우리 서로 잘 보이려 노력하는 커플이 아니라 한 가족이니까 꼭 고급스럽고 좋은 게 다가 아니니까 좀 더 모아보는 걸로 해보자. 알겠지? 응, 그래, 노력할게. 아참, 난 공개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갈 뻔했네. 난 지금 1억 8천 정도 돼. 이야, 자긴 이 트럼도 대출 없이 산 거라면서. 트럼 매매 가격까지 포함하면 자기 진짜 열심히 모았네. 집은 부모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라 내 힘으로만 얻은 거라고는 할 수 없지. 그래도 자기는 외국계 회사 다니니 나보다 연봉도 높고 인센티브도 나쁘지 않잖아. 그렇긴 한데 평생 직장인 월급으로는 저축하며 목돈 모으기 쉽지 않더라. 결혼하면 재테크 공부도 하고 월급 말고 따로 부수입을 낼 건 없을지 고민 중이야. 재테크?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테마주 있는데 어때? 자기도 살래? 아니, 난 지금 주식도 그렇고 경제 공부하면서 파보려고 해. 섣불리 누가 이거 좋다, 이게 오른다 해서 사고 싶진 않아. 공부는 무슨, 그냥 가물하면 될 걸 골치 아프게. 암튼 내 통장 잔액은 확인했으니까 수경이 너 이제 필라테스 다니는 거다.
진짜 괜찮대도. 내가 안 괜찮아. 당장 내일부터 같이 알아보자. 집 앞에 번지 피트니스랑 같이 하는 데가 좋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 자기 생각이 전 그렇다면 알겠어. 잘 쓸게. 한 달 후. 피곤하다. 아무리 좋은 풀빌라 해도 우리 집만 못하다니까. 그러게. 그래도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선셋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지. 또 자기랑 같이 2주 가까이 회사도 안 가고 쉬는 건 참 좋았어. 그치? 맞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 갈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이제 꼼짝없이 일만 해야 될 판이야. 그 생각하니까 몸이 더 축축 처진다. 내가 잠깐이라도 한번 자기 에너지를 끌어올려봐. 어? 무슨? 짜잔! 이게 뭐야? 웬 가방? 어? 이거 아까 공항 면세점에서 본 가방이네? 맞아. 아까 탑승하기 전에 명품 브랜드 쇼케이스장에서 한참을 쳐다봤잖아. 네가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샀어. 아, 사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냥 디자인이 특이해서 본 거였는데 왜 사왔어? 다들 결혼하면 프로포즈 할 때나 결혼기념으로 신랑이 신부한테 이런 명품 가방 하나씩 선물한다는데 자기도 받으면 좋잖아. 내가 선물해주고 싶은 거니까 잘 써. 알겠지? 나도 회사에서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굳이 싶더라. 꼭 700만 원이나 들여 이런 가방까지 살 필요가 있으려나? 나를 생각해주는 자기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명품백 드는 기분 잠깐 느껴보자고 하기엔 비용이 너무 고액이야. 다시 환불 받자. 난 자기가 예물로 해줬던 반지랑 시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좋아. 그래도 내가 자기 주려고 산 건데 환불하잔 말은 좀... 너 변변한 명품백도 없잖아. 이참에 들 거 하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았어. 딱히 나는 명품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잘 모르겠어. 다른 여자들을 사주면 우리 남편 최고라고 환장하는 걸 넌 대체 왜 이렇게 질색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난 몰라. 환불은 안 받아. 다시 공항 가기도 귀찮고 들기 싫으면 옷장에 처박아 둬. 아니면 팔든지.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잖아. 꼭 명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해야 해? 너도 내가 굳이 싫다는데 왜 자꾸 들라고 강요하는 거야? 내가 선물한 성의를 네가 개무시하잖아. 자꾸 없어 보이게 왜 자꾸 그러냐? 돈 모으는 것도 좋지만 좀 적당히 해. 뭐, 개무시? 없어 보여? 내가 명품 안 좋아한다는 게 없어 보인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가격도 가격이고 굳이 관심 없는 걸 비싼 돈 주고 사기 싫다는 건데 왜 돈 모으는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척 하는 거겠지. 너도 나름 자존심 부린다고 이러는 거잖아. 솔직히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비싼 거라면 좋아 죽지. 근데 다들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괜히 관심 없는 척, 명품 필요도 없는 척 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 말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해? 우리 신혼여행에서 방금 막 돌아왔어.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문제로 서로 날이 선 채로 말다툼을 해야 되는 거야? 난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너 생각해서 사온 걸 단번에 거절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다. 그냥 한 번쯤 좋다고 봐줄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너 잘났다고 나한테 훈지질을 해야 했느냐고. 에이씨,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뭐, 지금 이대로 나간다고? 야, 최인수! 아,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이렇게 부딪히고 싸울 줄이야. 2주 후. 엄마, 방금 메신저에서 보내준 사진 봤어. 친구랑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 멘트람이 너무 이쁘던데? 어디야? 엄마 제주도야. 최서방이 이번에 둘이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같이 여름휴가 못 가는 게 죄송하다고 친구랑 같이 다녀오라고 제주도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 선물해줬지 뭐니? 그래서 너희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할 겸 사진 보낸 거야. 어? 최서방이 엄마 휴가를 보내줬다고? 그래. 최서방이 지난주에 나한테 연락 와서 예약한 그대로 가면 된다고 그러던데. 야, 전혀 모르고 있었니?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몰랐네. 그럼 너 모르게 깜짝으로 한 일이었단 말이야? 기특하네. 오늘 집에 가서 칭찬 좀 해줘. 지난번에 너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더라.
아무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너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아, 그런가? 실은 지난번 신혼여행 다녀와서 좀 다퉜었어. 나한테 주고 싶어서 인수는 가방을 면세점에서 사왔는데 그 가방이 너무 고가라 나한텐 부담스러웠거든. 솔직히 그 돈을 모으고 다른 데 필요할 때 썼으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생각했거든. 인수가 그날 이후로 속상하긴 했었나 봐. 그냥 눈 딱 감고 받아줄 걸 그랬나? 그랬어? 응, 워낙 너의 명품 브랜드는 일도 관심이 없으니 그럴 수 있지. 네가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있는 거 엄마도 잘 알지만 결혼하면서 네 입장만 계속 고수할 순 없단 거 명심해야 돼. 서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절충해 나가야 할 건 해야지. 너처럼 마냥 돈을 아끼기도 최서방처럼 돈을 계속 쓰지도 말란 게 아니야.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부부의 가게를 잘 관리할 것인지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야겠어. 나 모르게 엄마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럼 친구분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래, 재서왕한테 고맙다는 말 꼭 전해줘. 퇴근 후 저녁. 왔어?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 자기 기다리고 있었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나를? 집에서 기다리지. 더운데 왜 여기서? 어? 그 가방. 어, 자기가 면세점에서 산 가방이야. 어때? 잘 어울려? 안 메고 환불한다고 하지 않았어? 가격 부담스럽다며.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자기 말대로 하나쯤은 들어도 좋을 것 같더라. 여보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나름 날 위해서 선물한 건데 내가 명품이라고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건 아닌지 좀 미안하더라고. 좋아하진 않더라도 선물하려는 사람의 마음까진 그렇게 내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야. 그래. 나도 그때 괜히 거절당하는 기분이라 자기한테 말을 세게 했던 것 같아. 잘 어울린다. 선물 고마워. 내가 결혼하고 앞으로 자기랑 안정된 결혼 생활 보내고 싶어서 너무 조급했었나 봐. 빚내서 가방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충분히 쓸 여유가 돼서 사준 거였는데 내가 예민했어. 빚? 그렇지. 간혹 빚내서 명품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 넌 절대 아니야? 응, 알고 있어. 그래도 우리 앞으로 고가 상품 살 때는 상의하고 사자. 알겠지? 아예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긴 아니지만 난 진짜 허례허식으로 괜히 돈 헤프게 쓰고 나중에 쩔쩔매는 건 정말 싫거든. 그래, 그러자. 서로 노력하자. 한 달 후. 배고프다. 오늘 요리하기 귀찮은데 뭐 좀 시켜 먹을까?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사람이 멍해갖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별일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뭐 심각한 거야? 뭔데? 아니야, 됐어. 음식 시켜 먹자고? 뭐 시켜 먹을래? 난 별 생각 없어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뭐가 좋으려나? 감자탕 땡기는데 감자탕 먹을까? 그래. 그럼 내가 주문할게. 자기 핸드폰 줘. 내 핸드폰? 자기 건? 아, 지금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 중이야.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어플로 주문할게. 안 돼! 어? 왜? 내가 맛있는데 알아. 나한테 핸드폰 줘. 음, 알겠어. 자, 여기. 그래, 고마워. 잠시만. 배가 왜 이리 아프지?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주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긴 잠깐 쉬고 있어? 그래, 알았어. 뭐야? 뭐가 저렇게 급해? 몇 달 후. 인수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쓰러지다니. 왔어. 나도 병원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랐다. 무슨 지병이 있으신 거야? 그게 갑자기 쓰러지신 모양이야. 응급실에서 검사 이것저것 해봤는데 몸엔 별 이상이 없대. 같이 구급차에 타고 온 주인 말로는 놀라서 기절했다는데. 놀라서 기절을 했다고?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 지인이란 사람도 나 오자마자 가볼 게 있다고 허둥지둥 가버리고 대체 무슨 일인지. 의사도 좀 있으면 의식 차릴 거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눈을 못 뜨는지 모르겠어. 아, 별일 아니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 그니까 엄마가 일어나야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어? 엄마, 정신이 들어? 아,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병원이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해서 지인분이 응급실에 데리고 왔대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당장 그놈을 족쳐야 돼. 그놈? 내가 정말 그놈한테 속아서 피 같은 내 돈을 더 없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엄마, 뭐야? 돈이라니? 엄마 남자친구한테 투자했던 그 돈 잘못됐어? 미국에서 한다는 결혼은? 아니, 그게... 인수야. 말해봐, 엄마. 돈 투자하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 보장된다며. 믿을만한 사업가라며. 집도 가봤다 했잖아.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남자친구는 뭐고 투자는 뭐야? 어머님 이제 정신 차리셨는데 왜 그래? 엄마, 설마 사기당한 거야? 그놈한테 속아서 엄마 전 재산을 홀라당 다 줘버린 거야? 아니, 나만 당한 게 아니야. 나랑만 사귀었던 게 아니라고. 엄마뿐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투자해서 지금 거기 교회도 난리 났어. 알고 보니 전문적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꾼이었더라고. 피해자들만 수십 명이야. 지금 우리 돈 다 들고 튄 그놈 어디서 뭐 하는지 행방이 묘연해. 내가 진짜 그놈 잡아야 되는데 잡아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아유, 정말 이 박복한 팔자 말년에 좀 고쳐보나 했는데 그럼 그랬지. 아유, 어쩐지 술술 풀린다 그랬지. 미국의 대저택을 가진 놈이 나를 만날 리가 없지. 그렇게 돈이 많은 놈이 굳이 내 돈 아니어도 투자 진작에 받고도 남았겠지. 잘만 생각하면 사기인 거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내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어머님, 울지 마시고요. 이러다 또 쓰러지실 것 같아요. 엄마,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대체 얼마나 투자를 한 건데? 지난번에 나한테 말했던 금액까지 추가해서 얼마나 그놈한테 준 거야? 한 3억 정도 되려나?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1억에 가지고 있던 2억까지. 뭐? 엄마, 대출까지. 어쩌자고 그랬어. 확실한 건이라고 그렇게 자신하더니.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놈 말솜씨에 홀려서. 이제 어떡하냐? 인수야, 응? 튄놈 어디서 찾아야 돼? 신고하면 잡히려나? 몰라. 돈 투자한 건 엄마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엄마 바보야?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라는 사람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정상 아니야? 그건 다 알아보고 있었지.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문제지. 정말 엄마. 인수야, 진정해. 어머님 때문에 속상한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속상하고 화나는 건 어머님일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만 우시고요. 우리 일단 어머님 퇴원한 뒤에 상황 같이 파헤쳐 봐요. 피해자가 단순 어머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같이 찾아보다 보면 사기꾼에 대한 단서 하나라도 나오겠죠. 그래야겠구나.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지금 눈 감고 콱 영영 안 깨어났으면 싶다. 이제 남은 건 대출 빚이고 열심히 모은 돈도 다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어쩜 좋아. 일단 쉬세요.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정말 미쳐. 이런 씨, 다 망했어. 망했다고. 이수야, 그대로 나가면 어떡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담? 다음날. 몇 시지? 분명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내 휴대폰이 안 보이네. 이 사람은 또 어딜 갔고. 자기야,
어? 언제 깼어? 거기서 뭐해? 아, 잠깐 뭐 좀 보고 있느라.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내 핸드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잠깐 살게 있었는데 새벽이라 서버 점검 시간이라고 결제가 막힌 거 있지. 급하게 처리해야 돼서 자기 걸로 구매했어. 뭐? 뭐길래 내 걸로. 그냥 일적으로 필요한 거야. 일적인 걸 왜 지금 굳이? 나중에 회사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자기 개발 개념으로 필요한 거라서 멋대로 가져다 쓴 거 미안해. 그럼 내 잠금 비밀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어, 지문 인식 되길래 자기 잘 때 잠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는 사람 허락도 없이 맘대로 핸드폰을 갖다 쓰면 어떡해. 미리 자기 전에 양해라도 구하던지. 나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줄 테니까 그때 사. 나 이것만 하고 바로 줄게. 대체 그게 뭔데 나한텐 보여주지도 않고 꽁꽁 숨기는 거야? 보여줘봐. 회사에서 쓸 일이 있는 거라니까. 당신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인 거 감안하고 볼 테니까 지금 대체 내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별거 아니야.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더 수상하네. 지금 바로 줘. 알았어. 야, 그걸 네 멋대로 가져가면 어떡해. 당신 착각하나 본데. 이거 내 핸드폰이거든? 내 거 내가 가져간다는데 왜 멋대로라는 거야? 대체 뭐라고 있었길래. 뭐야? 비대면 대출 심사? 5천만 원? 이게 뭐야? 지금 당신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야? 그게 내가 차근차근 설명할게. 그게 있잖아. 그래. 도저히 내 머리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봐. 거짓말하지 않고 너한테 순순히 다 얘기할 수 있어. 지난번에 우리 엄마 쓰러졌던 일이 있었지. 교회에 잠입해서 일부러 순진한 여자들 꼬셔서 애인으로 삼고 자기 미국에서 잘 사는 부자고 잠시 한국에 사업자 와서 애인들한테 투자 유치했던 거 말이야. 그게 뭐? 사실 엄마가 나한테 아주 중요한 투자처가 있다고 여기에 돈 몇천만 넣어도 10배는 기본으로 수익이 난다고 엄마가 진짜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해서 혹해버려서 그만 대출 끌어써서 엄마 투자금에 보태 쓰라고 줘버렸어. 뭐? 어머님한테 돈을 줬다고? 얼마나? 5천만 원. 그래서 어머님이 사기당했다고 했을 때 당신이 화내고 나가버렸던 게 그 이유였어? 당신도 사기 피해자니까. 그래. 난 엄마 말만 믿고 덜컥 큰 돈을 내줬는데 엄마 막상 아무것도 모르던 놈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 엄마 재산뿐 아니라 내가 준 돈까지도 다 까먹은 거잖아.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어머님 탓을 할 때야?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이 그런 제안을 했으면 최소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 5천만 원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줄 생각이었으면 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야지. 수익 10배 넘는다는 소리에 당신도 혹해서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혼자 판단 내린 거잖아. 그게 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뻔하니까. 지금도 재테크한다면 공부부터 해야 된다는 너한테 내가 이런 정보를 준다고 하면 옳았구나, 잘했구나, 5천만 원 투자해라 했겠어? 그래서 너한테 보란듯이 성공해주고 싶어서 비밀로 했던 거야. 그래서 보란듯이 사기를 당했니? 정말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딱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 무조건 수익 10배 이상을 보장해주는 게 어딨니? 거저 얻는 돈이 세상에 어딨다고. 엄마 남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러 모았다고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나 했었지. 한심하다. 근데 왜 내 명의까지 대출을 받은 건데? 너까지 모자라 나도 빚쟁이 만들려 그랬어? 실은 엄마한테 준 5천만 원 대출도 그렇고 다른 캐피탈이며 이금융권 대출까지 합하면 내가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상당해. 매달 대출금 원금의 이자만 갚는 것만 해도 월급을 초과할 정도라. 이번 달엔 경조사도 많고 엄마가 이제 어렵다고 생활비까지 챙겨달라고 하니 돈이 부족했어. 그래서 돌려막기라도 해보려고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데 이제 더는 내 명의로 대출받는 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 걸로 알아봤던 거야. 얼마 전에 배달 음식 시킨다면서 내 핸드폰 가져간 것도 대출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니? 내 명의 팔아서 네 대출금 갚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끌어와야 됐으니까 내 머리에선 그게 최선이었어. 넌 신용도가 깨끗하니까 대출 금액도 높게 나오고 일단 5천만 원이라도 더 받아두면 내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대체 결혼 전에 나한테 돈 모은 거라고 공개했던 통장 잔액은 뭐야? 4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보여줬잖아. 그것도 설마 대출로 받은 거야? 어, 그때 너는 집이랑 혼수 장만한 셈이니까 내가 가구나 다른 부가적인 것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나 주식 코인도 다 망해서 가진 현금이 단 100만 원도 없었어. 이제 와서 그 사실을 공개하자면 네가 결혼하지 말자고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결혼자금 대출받았어. 그걸로 우리 집 침대랑 서랍장 사고 스냅 촬영 예물들도 다 그 돈으로 한 거야. 미쳤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게 의미가 있어? 나중에 그걸 뒤늦게 알게 될 배신감이 더 크다 생각하지 않아? 뻔뻔하게 모았다고 말이나 말든가. 그게 네가 버는 족족 다 써버렸다고 하면 나를 한심하게 생각할 테니까. 수경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남들 다 나랑 비슷하게 시작해. 돈 없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대출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난 너 혼자 결혼 비용 부담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내 능력껏 대출받은 거야. 네 능력껏? 결국 그렇게 대출 받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내 명의에까지 손댄 것도 네 능력이니? 잘 갚기만 하면 빚도 재산이야. 내가 대출 받았던 게 어디 나만 좋으라고 쓴 거야? 그때의 대출금이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유용하게 잘 쓰이고 그걸로 네 명품 첫가방을 사줄 수 있었고 장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한테만 좋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고. 내가 받은 돈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잖아. 너도 좋아했잖아. 고맙다고 했잖아. 그것과 지금은 별개의 상황이지. 내가 능력이 돼서 엄마 여행 보내드리고 가방 사는 거랑 돈이 쥐뿔도 없는데 대출받아서 여행 보내드리는 거랑 와이프 가방 사주는 건 엄연히 다른 거야. 애초에 네 사정을 알았다면 난 이 가방 바로 환불했을 거고 엄마도 절대 여행 가겠다 안 했을 거야. 그게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둘 다 벌어서 갚으면 금방인데 내가 대출받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번 달에만 좀 돈이 부족해서 자기 도움 좀 받으려 했던 거야. 내가 돈 여유 생기고 이번에만 잘 되면 자기 명의로 했던 대출 전액 상환할게. 걱정 마. 어느 세월에. 지금 당장 돌려놔. 이번 달은 힘들다니까. 엄마까지 망해버려서 케어하기도 힘든데 너까지 정말 왜 이래? 이번 달만 힘들 것 같아? 앞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그렇게 갚아나가면 나중엔 또 안 부족할 것 같아? 지금도 대출로 현금 연명하면서 매번 꾸민 비용에 친구들한테 술 사고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모을 생각을 해야지. 대출 받아서 쓸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사회생활하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사고 안 입을까? 지금까진 당신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책임지려고 했는데 이제 당신도 알게 된 마당에 더는 숨길 필요도 없겠다 싶어. 당신은 나보다 모아놓은 돈도 많고 월급도 많으니까 당신도 함께 갚아 나가자. 나보다 둘이서 갚으면 더 낫겠지. 아니? 난 당신이 과소비해서 쓴 거에 대해 책임질 생각 전혀 없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원금부터 이자까지 깡그리 다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상황을 내가 다 설명했는데 그렇게 차갑게 물은다고? 너 티야?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내 상황 구구절절 설명했으면 오히려 내가 안 됐다 말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랑 잘해보고 싶어서 너 혼자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대출까지 끌어모은 건데 너는 어쩜 네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거에만 꽂혀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하냐? 너야말로 날 방패 삼지 마. 지금 계속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받은 거다. 나 혼자 돈 쓰는 게 싫어서 대출받아서 소비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쓴 거보다 너 자신을 위해 쓴 게 훨씬 더 많잖아. 결국 네가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사려고 대출받은 건데 왜 자꾸 내 핑계를 대? 투자도 네가 현명하게 잘 판단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건데 괜히 허영심에 큰돈 벌고 싶으니까 네 엄마한테 5천만 원 준 거잖아. 네가 말했던 대로 난 MBTI가 T성향이 맞나 보네. 네 상황을 또렷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에게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다. 뭐 도망쳐? 누구 맘대로. 내가 너 보내준대? 내 맘대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같은 놈 때문에 인생 조질 일 있냐? 너같이 한심한 자식이랑은 한 집에서 조금도 있고 싶지 않아. 너 같은 놈이 나중에 빚지면서 부모 팔고 부인 팔고 자식 팔 놈이야. 어?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제발 정신 차려. 네 나이 이제 푸릇푸릇한 20대도 아니고 어느새 30대 중반이야.
욜로? 명품? 그놈의 친구들 간의 의리?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먹힐 것 같니? 가진 건 그저 갚아야 할 대출금뿐인 게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사람 두고 보라고 혼인신고하지 말라 한 건가 봐. 그동안 내가 너 같은 놈이랑 1년 넘게 만나왔던 것도 수치스러운데 하마터면 너랑 서류상 부부로 엮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고? 아니, 난 절대 너랑 헤어질 생각 없는데. 내가 왜 너랑 헤어져야 돼? 내가 모아놓은 돈이 4천만 원이 아니라 빚이 억가까이 되니까 꼴보기 싫어졌어. 정 떨어졌어? 어? 난 널 아직까지 너무 사랑하는데. 수경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서로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거 안 나? 너 이미 내 명의로 대출 알아보고 나까지 빚쟁이 만들 작정이었어. 그런 너한테 내가 무슨 신뢰를 쌓고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니? 그냥 솔직해줘. 사기당한 시모에 빚쟁이 남편 떠안을 생각에 너 그냥 골치 아픈 거잖아. 애초에 너한텐 난 돈 없으면 무가치한 놈이었지? 그래! 넌 1억 넘게 돈 모았는데 난 있는 게 고작 빚밖에 없는 놈이라 참 한심하지? 어? 내 말이 맞지, 수경아? 너 미쳤어? 왜 자꾸 내 목을... 숨 막혀, 당장 놔줘. 그럼 나랑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말해. 그럼 놔줄게. 도라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고 내가 너랑 이혼 안 한다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우리 그냥 같이 이 세상 하직하자. 난 너 아니면 세상 살 가치도 없거든?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 수억인데 세상 살 의미가 없거든. 그만 하라니까. 야, 너 지금 어딜 걷어찬 거야? 그러게, 넌 왜 사람 빡돌게 목을 조르는데? 내가 진작 노을했지. 네가 뭔데 내 목을 졸라, 이 개자식아. 어? 너 아주 극한에 물리니까 사람도 없애버릴 기세다. 안 되겠다. 너 같은 놈은 이 사회에서 멀쩡히 돌아다니면 안 될 놈이야. 뭐 하는 거야? 너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여보세요? 네. 방금까지 남편이 이혼하잔 말 하나만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퍼부어서요. 집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잠시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수경아! 엄마. 아니, 얼마나 다친 거야? 어? 그놈이 너 어떻게 한 거야? 어디 좀 봐봐. 맞은 건 아니고 목을 좀 졸렸어. 아이, 세상에. 얼마나 세게 했으면 아직도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어. 그놈 어디 갔어? 내가 이놈을 당장에 그냥 어디나 두기에서 함부로 해보지도 않은 일 건드리게. 안사돈. 여기 계셨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 전화 받고 내가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하든지. 우리 애가 그렇게 함부로 손을 올리는 애가 아닌데 격한 와중에 이혼하자고 하니 그만 흥분을 했나 봅니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아주 당황스럽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수경이가 그놈 중요 부위를 걷어찰 생각 안 했음. 자칫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홧김에 그런 걸 거예요. 우리 폭력 이런 거 몰라요? 사별한 남편도 평생을 누구를 괴롭히는 성정이 아닌데 홧김에 와이프 목을 조르는 남편이 있나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수경아, 내가 너를 볼 낯이 없구나.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주의하라고 아마. 대출권도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한테 피해 없도록 네 명의로 된 대출금 갚아주마. 내가 또 다른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빚을 갚는 일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수 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대출은 당연히 제가 무효로 만들 거고요. 최인수랑 다시 만날 일 절대 없습니다. 이번 폭력뿐 아니어도 이미 최인수는 저와 신뢰를 저버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대출을 끌어모았음 이제는 제2,3금융권에서도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나요? 이제는 본인이 대출도 안 나온다고 와이프 핸드폰까지 몰래 가져가서 대출받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인수도 이번 기회에 크게 배웠을 테니 절대 대출 같은 거 받지도 않을 거야. 내가 주식이고 코인 투자도 절대 못하도록 막으마. 경제관념 좋은 네가 옆에서 잘 토닥여주면 못 고치는 거 아시잖아요. 자꾸 대출로 돌려막기 하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병이에요. 어머님도 예전에 크게 사고 치셔서 아버님한테 이혼당할 뻔했다는데 결국 지금 이혼세에도 사기당하셨잖아요. 아니 얘야, 갑자기 왜 나한테로 불똥이 튀는 거야? 내가 사기를 여러 번 당했건 처음 당했건 우리 인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자식이 엄마 하는 모습 보고 똑같이 닮는 거니까요. 그건 월급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받고 능력이나 직급 면에서도 제가 한참 위인데 사랑으로 감싸줬던 건 예전 얘기예요. 이제 더는 구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 나도 동의하는 바다. 나도 처음엔 능력 없어도 너 하나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순 망나니 아니겠니?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그놈 칭찬했던 내 입을 다시 봉하고 싶은 심정이다. 연수경 씨? 네, 제가 연수경입니다. 아까 조사하면서 전해 듣기론 남편 최인수 씨를 폭행죄를 포함해 명의도용죄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수경아, 사기죄라니. 정말 네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식으로 불구덩이로 떠밀어야겠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제 명의 멋대로 팔아서 대출받았고 그 금액 함부로 사용하려 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사실 눈치채지 못했음 또 허튼 데에 함부로 쓰고 다녔겠죠. 그럼 또 다음에 제 명의 훔쳐서 더 많은 금액 대출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소송 치르고 콩밥 먹으면 그동안 자신이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 어쩌면 좋니? 그 이후 유치장에서 나온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죄를 하고 싶다고 만날 구실을 만들려 했고 저희 회사에까지 멋대로 찾아와서 지금 나의 접근 금지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이혼소송은 하지 않게 됐지만 명의도용죄 및 사기죄로 피해 보상금의 청구를 하는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고 남편이 저희 동의 없이 멋대로 핸드폰과 신분증을 가져가 대출을 받은 건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따로 진행 중입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고 제 명의로 된 집 담보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상담받았던 증거도 기록돼 있어서 아마 책임을 피하게 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소송과 별개로 이와 관련된 재판들이 많아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멋모르고 혼인신고까지 했음 이혼소송까지 치러야겠죠? 하나라도 덜게 되어 다행이다 싶다가도 이런 최악인 남자랑 사실혼관계로 남았다는 사실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그때 새벽에 우연히 깨지 않고 그대로 쭉 잠들었다면 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빚이 쌓였을지 생각만 하면 그저 아찔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이든 가족이든 명의도용 피해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